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음식은 잘못 먹었다가는 우리 피부가 폭삭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식습관이 안 좋으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의 평소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은 우리의 피부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잘못된 식단과 음식은 자칫하면 피부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가꾸고자 한다면 건강한 식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주제로서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노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우리 피부에 치명적인 식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설탕과 같이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 노화가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당화 반응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인데요. 당화 반응이란 포도당이 단백질과 같은 중요한 생체 분자와 결합하여 그들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기능을 망가뜨리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물질을 최종 당화 산물 혹은 당독소라고 부르는데, 이는 결합된 단백질의 특성을 변화시켜 조직을 딱딱하고 잘 분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식빵을 구워 토스트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말랑말랑했던 식빵이 딱딱하고 바삭바삭하게 변하게 되죠. 요리에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 화학적으로는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에 결합하여 생기는 당화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현상이 우리 피부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이 말랑말랑하고 탱탱했던 피부가 거칠고 쭈글쭈글하고 노화된 피부로 바뀌게 되겠죠. 당화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물질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원래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끊임없이 손상과 재생을 거치면서 피부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연적으로 노화된 콜라겐은 MMP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고 빈 공간은 다시 새로운 콜라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콜라겐에 결합하게 되면 비가역적인 콜라겐의 변형이 발생하고, 이렇게 변형된 콜라겐은 더 이상 MMP에 의해 분해되지 못합니다. 결국 새로운 콜라겐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고 점점 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최종 당화 산물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최종 당화 산물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우리 몸은 이를 위협으로 인지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로 인해 더 많은 최종 당화 산물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최종 당화 산물에 의해 다시 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당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최종 당화 산물은 피부의 콜라겐 외에도 피부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 멜라닌 세포 주변의 각질 세포와 섬유화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상처의 회복을 방해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기미와 색소 침착을 악화시켜 얼굴이 칙칙해지고 얼룩덜룩해지기 쉽습니다. 피부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당화 반응은 보통 20대 후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3.7%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당화 반응으로 변형된 조직은 다시 복구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화 반응이 생기거나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당화 반응을 예방을 해서 최종 당화 산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당분, 특히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 외에도 백미나 빵, 파스타처럼 혈당 수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결국 몸속에서 당화 반응이 많이 발생하여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최종 당화 산물의 함유량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재료를 굽거나 튀기면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120도씨 이상의 고온의 열에 의한 마이야르 반응이 발생하여 과량의 최종 당화 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재료를 삶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충분하고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로 조리가 되므로 최종 당화 산물이 훨씬 덜 생기게 되죠. 따라서 가급적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피부 노화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미 최종 당화 산물로 손상된 피부는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항산화 성분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피망, 파프리카, 레몬, 귤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 E는 아몬드, 참깨, 잣, 땅콩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또한 비타민 B1과 비타민 B6는 생체 내 당화 반응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즉 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몸이 쉽게 붓기도 하고 얼굴도 푸석푸석해 보이죠. 술이 피부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다들 쉽게 유추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술은 어떤 원리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것일까요? 술을 마시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위와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간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ADH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소는 알코올을 분해하여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만들고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ADLHA의 무독성의 아세트산으로 대사가 되며 이후에 다른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 합성에 사용되거나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게 되면 중간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물질은 각질 세포 내의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켜 피부색을 칙칙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또한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여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피부 표면을 통한 수분 손실도 증가시키죠. 게다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과 결합하여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외선 등에 의한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뒤에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알코올 부산물들을 처리하고자 이뇨작용이 촉진되고 탈수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우리 몸의 탈수로 인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부층의 수분 함유량이 10%만 감소하더라도 피부가 쉽게 민감해지고 미세한 주름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작고 미세한 주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결국 눈에 크게 띌 정도로 주름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항상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은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이라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여 우리 몸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고 피부의 건조감을 빠르게 해소해 주도록 하세요. 또한 몸에 남아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할 수 있도록 비타민 E, 비타민 C,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간 해독에 중요한 비타민 B3가 많이 포함된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버섯, 육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의 식습관이 우리 건강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화 예방을 위해서라도 항상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